네, 아동기의 정서 학대 경험이 청소년기의 자살 충동으로 이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릴 때 정서 학대가 어떻게 자살 충동으로까지 이어지는지 또 학대로 인한 심리적 상처는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최창호 심리학 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요즘 이 아동 학대 아주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아동기의 정서적 학대를 당하면 자존감이 손상된다. 이거 어떻게 설명을 좀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뭐 아동기의 뭐 정서적 학대 또 특히 또 신체적 학대가 이제 결합되면 더 이제 나쁜 영향을 미치는데 너 나가 죽어. 너 그 공부도 그렇게 못해. 아니면 이제 너는 뭐 누구 닮아서 이렇게 정말 그렇게 버르장머리가 없니? 네. 뭐 이런 작은 말에서부터 심지어는 진짜 죽음 네가 없었으면 좋겠다. 난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뭐 잘못됐다. 네 아버지하고 만나서 내가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자기에 대한 존재감. 네네. 우리가 이제 뭐 자존감이라고 표현하는데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뭐 심리학 용어긴 하지만 쉽게 얘기하면 자존심은요. 사회적인 타인의 평가에 의한 게 자존심이고 자존감은 스스로 자기에 대한 평가예요. 그게 네. 좀 긍정적일 때 자존감이 높다. 근데 스스로 평가했을 때 자존감이 낮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평가했을 때 나는 정말 존재 가치가 없는 건가. 네. 그걸 이제 조금 어렵게 뭐 자기 체계로 표현하는데 그런 말은 좀 어렵고 네네. 일단은 자기 스스로에 대한 존중감이 낮을 때 이제 그렇게 되면 결국 우울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죠. 네. 네.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정서적 학대도 뭐 구체적으로 유형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 말로 하는 정서적 학대.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가 없었으면 나는 내 인생이 정말 바뀌었을 것이다 라든가 아니면 너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니 너는 어느 집안을 닮은 거니 뭐 이런 거에서부터 또 뭐 좀 격하게 이제 언어적인 거 말고 그러면서 이제 그거 아이들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서적으로 불안하면 과잉 행동장애 비슷하게 나타나면 네. 뭐 그냥 왜 이렇게 너는 이렇게 뭐 촐랑거리니 하면서 이제 또 때리게 되고 때리는데 이제 그 부모들은 또 착각하는 게 뭐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때린다라고 착각을 해요. 네. 근데 또 아이들은 그러면서 이제 정서적 학대뿐만 아니라 신체적 학대를 또 겪게 네. 되고 또 말에 의한 폭력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학대를 받게 되면 결국은 우울증뿐만 아니라 무서운 거는요. 뇌 구조를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예. 네. 어린 시절의 학대의 가장 큰 충격은 우울증도 그냥 마음의 병이 아니거든요. 뇌에서의 신경전달 물질, 쉽게 얘기하면 호르몬의 이상을 초래하고 심지어는 해마라고 해갖고 기억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그 뇌 속에 예. 그 우리가 바닷속에 해마처럼 생긴 그런 네, 그렇죠. 구조가 있는데 그게 기억을 담당해요. 기억을 담당 못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공부를 못하게 되잖아요. 학습장애를 일으키죠. 예. 학습장애를 일으키면 공부도 못하게 되고 거기다가 이제 편도핵이라고 하는 게 감정 조절을 하게 되는데 이게 미발달하게 되면 충동 조절 장애로 또 갑니다. 네. 그러면 애가 이제 충동성을 조절 못하고 뭐 욱하게 되면 또 부모는 그걸 가지고 체벌을 하게 되고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에 정서적인 그리고 뇌구조의 파괴까지 네. 이루어지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우울증은 물론이고 뇌 발달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그렇죠. 있다 그런 네. 말씀이셨는데 이렇게 자존감이 손상된 아이들이 청소년기에 자살 충동으로까지 이어진다고 이런 지금 연구 결과가 나온 건데요. 네, 그 최근에 이제 우리 발달 심리학 회지에도 발표됐고 미국 위스콘신대나 미네소타 대학에서 이미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긴 했는데요. 그것이 이제 아동기에 특히나 이제 정서적인 자존감에 손상이 오면 나중에 청소년기에 들어서 가지고 네. 자살 충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2배에서 5배 정도 높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년기는 약간 혼란기이긴 하지만 어린 시절에 어떤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자기에 대한 그 자화상 그런 것들이 부정적으로 형성이 되고 남에게 나를 드러내기도 꺼려하게 되고 또 자신감도 없어지게 되고 또 자기에 대한 나르시시즘이 병적으로 가게 되면서 죽음에 대한 충동, 심지어는 자살 시도 확률까지도 높아진다는 연구가 나온 거죠. 네, 그러니까 정서적 학대를 당하면 자기 체계가 손상이 되고 이게 네. 우울증으로 이어지면서 자살까지 이어진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정서적 네. 학대가 바로 자살 충동을 뭐 이렇게 일으키는 건 아니고 그게 이제 자기 체계, 아까 얘기했던 예. 자존감의 손상을 자기에 대한 사랑과 존중감이 떨어지게 되고 그게 우울증으로 이어지고 예. 우울증이 결국은
많은 부분에 자살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저 중간에 한 단계를 이제 요번에 연구에서 이제 밝혀낸 거죠. 네. 예전에는 아동 학대가 자살로 이어지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를 잘 몰랐는데 그게 이제 자기 체계의 파괴를 통해서 우울증으로 가서 자살 충동으로 이어진다는 연구를 요번에 이제 연구 결과가 나온 거죠. 네, 그렇다면 자기 체계가 자존감과 유사한 개념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 자기에 대한 긍정적인 나르시시즘이라고 보시면 되죠. 네. 근데 긍정적인 나르시시즘이 잘못되면 부정적이 되고 아니면 파괴적이 되고 아니면 병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우울증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그것이 우울증이 이제 심한 병적인 우울증으로 이어지게 되면 결국은 자살 충동이 2배에서 5배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정서적 학대뿐 아니고 앞서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은 신체적 학대도 같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네. 이 모든 것들이 악영향을 끼친다라고 봐야 되겠죠. 14년도 연구, 2014년도, 2015년 건 아직 안 나왔어요. 2014년도에 그 아동 학대가 한 10,000건 이상이 이제 접수가 됐는데 그 중에 4,500건 이상이 신체 학대가 같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겠죠. 그렇게 되면 심리적인 손상 그리고 또 신체적인 손상 그게 이제 심해졌을 경우에는 때리는 사람이 그 공감 이익 능력까지 떨어지게 되는 그런 경험인 얼마 전에 이제 시신 훼손한 그 부천의 사건 같은 예. 경우도 어린 시절부터 본인도 그렇게 학대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어떤 뇌구조에까지도 잘못돼 있는 것이 결국은 아이를 때리면서도 나도 그렇게 컸어 하면서 아픔이라든가 공감 이익 능력이라든가 이런 게 뚝 떨어지다 보니까 네. 아이가 아픈지도 모르고 계속 가학적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결국은 심리 학대도 굉장히 무섭지만 신체 학대가 네네. 결합이 되면 그 폭발성은 더 커지는 거죠. 아, 네.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심리 치료와 그 정신과적 치료를 받아야죠. 네, 보통 정서적 학대가 되면 이게 신체적 학대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건가요? 일단은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죠. 정서적으로 하면서 이제 그 어떤 이제 이것도 이제 중독이라서 학대도 중독. 가학하는 사람들도 중독성이 있어요. 네. 한두 대 때려서 애가 아파하면 아파하다가 나중에는 무덤덤해지잖아요. 그러면 더 세게 그래야 이제 그 반응이 오니까 정도가 심해지겠네요. 내성이 생기고 그걸 하지 않으면 왠지 허전한 듯한 중독 금단 현상도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결국은 정서 학대를 하다 보면 신체 학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하다 보면 청소년기뿐만 아니라 성인기까지 이어져서 뭐 감정 조절 능력이라든가 ADHD 과잉 그 활동장애 주의력 결핍 증상도 나타나고 네. 충동 조절도 나타나고 우울증은 당연히 이제 이어지게 되고요. 네. 그러니까 사회 적응을 못 하게 되잖아요. 사회 적응을 못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범죄자로 갈 가능성이나 자살로 이어질 가능성이나 아니면 결혼을 하더라도 학대하는 부모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네.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치료가 또 중요할 텐데 아이들이 어떤 증상을 보일 때 우울증 등을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뭐 그 우울증이라는 게 이제 모든 그 욕구나 욕망의 감소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대인 관계에 대해서도 뭐 무덤덤해지고 무감각해지고 또 이제 어떤 의욕도 굉장히 없고요. 그리고 아이들이지만 아유 차라리 나는 그냥 뭐 하늘나라로 가고 싶다는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예. 네. 또 그림 같은 걸 그릴 때도 보면 굉장히 축소돼서 자기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일단은 공식적으로 우리가 이제 10,000건 이상이 2014년에 접수가 됐잖아요. 일반적인 가정까지는 다 케어하기는 어렵더라도 접수된 아동학대의 경우에는 반드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해요. 그리고 반드시 심리치료를 해야 하고 네. 또 어떤 경우에는 약물치료까지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성장 환경마다 지켜볼 수 있는 우리가 이제 그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죠. 왜냐하면 그 아동 학대를 당한 아이들의 경우 특히 부모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믿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부모가 또 날 버리면 이조차도 없기 때문에 두렵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매 맞는 아내 같은 경우에 이제 쉼터 같은 게 있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아이들의 경우에는 친권, 양육권까지 갈 건 아니더라도 아이들이 굉장히 심하게 다쳤다 그리고 네. 학대를 받았다 할 경우에는 기관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전문가가 이제 붙어서 멘토링을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될 때가 왔어요. 네. 그렇지 않으면 매해 10,000건 이상이 발생한다 그럼 10년이면 10만 명인데 10만 명이 사회에 파급하는 효과는 엄청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이걸 치료를 해주면 확실히 그 청소년기, 성인기에 후유증을 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네, 이게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보니까 사실 부모님들은 신경을 써주기가 어렵고요. 이미 학대를 그렇죠. 하시는 분이니까 네. 뭐 어린이집 교사나 뭐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아이가 이상한 증세를 보인다면 가장 먼저 어떻게 해야 맞는 겁니까? 일단은 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해결하지 말고 경찰에도 의뢰를 해야 되고요. 또 사회복지 쪽도 연결을 하고 또 심리학자들에게도 이제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그 교육청이나 그런데 그런 시스템이 아직 미비해요. 네. 또 실제로 임상 심리 전공한 사람들을 일선 학교에 배치했다가 비용 때문에 전부 다시 계약직에서 해고를 해버리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학교별로 하기는 어렵더라도 교육청별로 좀 해서 심리 상담이나 치료를 할 수 있는 그 인원들이 좀 있어줘야죠. 근데 일단 네. 그거 자체가 없고요.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들이 해결을 상담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결정적 시기를 놓치면 안 돼요. 네. 학대를 받았다 했을 때 빠르면 1개월에서 3개월을 넘기게 되면 네. 그것이 그 아주 큰 상처로 남을 수 있거든요. 예. 그 시기에 3개월 이전에 최소한 3개월 이전에 심리치료와 심리치료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게 되면 나중에 아주 뇌 구조까지 파괴를 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위험한 거죠. 약물 치료는 또 어떤 방법들이 있는 건가요? 일단은 뭐 우울증 같은 경우는 항우울제라든가 네. 이제 불안제 같은 경우는 이제 항불안제 같은 것들을 심리 상담과 함께 같이 처방하면 굉장히 효과가 좋죠. 근데 그냥 심리 상담만 갖고 한다? 그것 네. 장기적으로는 그것도 효과적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이거는 이제 학대다, 긴급한 급성 우울증이다, 급성 스트레스 장애다 그런 예. 경우에는 반드시 약물 치료가 함께 가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것은 마음의 상처가 아니라 뇌의 상처라고 보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동학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